나를 발견하는 곳 책방서른에 오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점원 우주곰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어떤 작가의 어떤 문장을 만나면서 3월을 지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마음 가득하게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살만 루슈디의 나이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주 강렬한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살만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극단 활동을 합니다. 28세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981년에 두 번째 소설인 한밤의 아이들을 집필하게 되고요. 이 작품으로 부커상과 또 다른 여러 상을 받습니다. 1993년에는 지난 25년간 부커상을 받은 작품 중 최고의 부커상을 선정하는 부커 오브 부커스에 선정이 되고요. 또 놀랍게도 2008년 일반 독자들이 선정하는 최고의 부커상 베스트 오브 더 부커에 선정이 되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3번의 부커상을 받는 영예를 갖게 됩니다. 1988년에는 선과 악, 종교적 신념과 광신을 그린 악마의 시라는 작품을 써서 휘트브레드 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지도자가 이 살만 루슈디를 처단하라는 종교적 법령인 파트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루슈디는 이슬람교에서는 살해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 나이프는 루슈디가 살해 명령이 떨어진 지 33년 후에 결국은 야외 감연장에서 무슬림의 극단주의자인 한 청년에게 피습을 당한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쓴 책인데요. 이 괴한은 칼로 루슈디의 복부, 가슴, 목, 입, 그리고 오른쪽 눈을 수차례 칼로 찌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루슈디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이야기부터를 쓰는데요. 루슈디는 결국 목숨은 구하지만 오른쪽 눈은 실명하게 됩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은 죽음의 천사, 2부의 제목은 생명의 천사입니다. 괴한에게 칼로 무사비하게 찔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루슈디는 가족과 친구, 또 멀리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 연대에 힘입어 결국 살아나게 되죠. 이 루슈디의 아내인 일라이자는 이렇게 너무나 큰 일을 겪어내고 있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을 하자고 해요. 루슈디는 이 기록을 벌어진 일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죽음에 대한 반항이자 삶과 사랑에 대한 기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된 루슈디는 다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요. 잘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09쪽인데요. 난 이걸 쓸 수 없어. 아무리 픽션에 집중하고 싶어도 거대한 논픽션에 가까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습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쓴 뒤에야 다른 무언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소유하고 그 사건을 책임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단순한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나만의 방법이었다. 나는 폭력에 예술로 답하기로 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책이 너무 암울한 분위기면 어떡하지? 절망적인 내용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읽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하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유머가 있을 정도로요. 루슈디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저는 굉장히 충만하게 읽었습니다. 제가 또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루슈디가 자기를 찌른 이 괴한이 법정에 섰을 때 증언하게 될 때를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면서 그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문장들을 적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난 당신에게도 당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너무도 형편없이 대표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는 내 인생과 작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신이 침입한 것은 폭력적이고 해로웠지만 이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지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그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나날 동안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서 기쁩니다. 내 삶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가 아주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이 2페이지에 걸쳐서 쓰여 있는 이 문장들을 읽고 참 담담하고도 또 단단하게 쓰여 있는 루슈디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루슈디가 피습을 당한 다음에 이런 성명을 내는 말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싸워내야 할 무언가를 마주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터였다.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말했던 루슈디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큰 용기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평을 쓰신 김유태 시인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일은 그가 쓰러진 무대로 달려가 칼에 찔리고 베어 벌어진 목과 뺨을 함께 지혈하는 것과 같다. 손톱이 검붉게 물들고 두려움으로 눈밑이 떨려도 이 정열적인 응급조치는 멈출 수가 없다. 엄지로 상처를 강하게 누르는 동안 찌를수록 타올랐던 그의 불꽃 한 점이 독자인 우리의 신부에도 옮겨붙는다. 그는 잃어버린 오른쪽 눈으로 낡고 병든 세상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세상 모퉁이에서 잘못된 신념이라는 괴물의 가죽을 벗겨낸 그의 드라마를 응시하며 한때 들었던 장막 뒤의 포효가 더는 우리를 핥히지 못할 것임을 문학의 막루와 종탑에 올라 감각한다. 이 책은 출간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다. 네, 살만 루슈디의 라이프를 소개해드렸습니다.